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채무 관계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놀랐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첫 번째는 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허위 차용증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2018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오늘 답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일단 과거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던 강모 씨가 일단 등장인물이고요. 근데 강 씨가 지난해까지 김민석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개인 간 채무 문제 소지가 있는가 싶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논란을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명목상의 채무일 뿐이고 사실상은 불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논란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히 밝힌 건 일단 공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변제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광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번 채무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일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일 뿐이고 사실 자세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좀 과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지 간에 환영한다라는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 일요일 정도까지 본인이 글을 써서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국민들께서 다 납득하실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글들 갖고서는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의혹들이 전혀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던 사람을 최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장으로서 했었다라는 거 이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저는 대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검찰로부터의 핍박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후원회장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회사에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를 김민석 후보자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로 그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이번에 지명이 되고서 문제가 되니까 지난 12일에 이것을 돌려받았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감사였던 사람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
대해서는 결국 사체를 알선한 사람은 강 씨였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강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총리 지명자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도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관계가 너무 깨끗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본인이 그동안의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변제를 한 과정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일요일까지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앞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네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맥상 여기에 대해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스스로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실상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에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짧게만 반론 드리자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고 의혹 제기 단계이다라는 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SNS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과거에 연루됐던 그런 사람들과 왜 자꾸 거래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도 뭔가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청문회 때 나오는 해명을 기다려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은요. 이 칭화대 법학 석사학위 관련된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일이 2010년 7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국내 정치 활동을 하던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강진우 변호사님, 지금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는 모든 증빙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의 금전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일요일까지 다 해소하겠다고 했더니 이전은 이제 국민들께서 해소가 안 되니까 본격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칭화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학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때 한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증빙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적어도 출입국 관리했던 뭐 서류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일부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앞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상이 과연 우리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언론에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국민의힘이든 언론이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증빙 다 있다고 했는데 증빙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보도들이 있으면 보도로 오히려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드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 역시 뭐 청문회에서 내용이 좀 다뤄져서 질의응답 간에 뭐 해소가 될지 아니면 의혹이 더 커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아들과 관련된 의혹인데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라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뭐 나오는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해당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인턴십도 자기 노력으로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또 앞선 부분
이 총리 인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과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관련된 해명을 김민석 후보자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나왔던 뭐 칭화대라든지 특히 지금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뭐 증빙도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뭐 SNS에서 해명을 하는 데는 좀 첨부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기다려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앞서 이제 강 대변인이 김민석 의원이 뭐 허위 차용증 이런 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뭐 특정 언론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근거도 없이 허위 차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돈을 빌리지도 않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건 가짜뉴스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의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청문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